안녕하세요. KBO와 MPB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배트맨이 끝났는데, 배트맨이 휴식 기간인데 무슨 뭐 저기 뭐야 같은 말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 무슨 배트맨 씨가 배트맨 안 하는 기간에 프리뷰하면은 다 그냥 도매급으로 그냥 저기 뭐야 뭐 사설 홍보한다라고 물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하고, 예. 어 그냥 돈 안 걸고 그냥 프리뷰 들으면서 봐. 돈 안 걸고 프리뷰 듣고 그리고 경기 보면 재밌잖아요. 응? 그렇게 하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도 짜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저희 VIP 회원들 중에 해외 유저들이 상당히 해외 유저들이 꽤 인원이 됩니다. 꽤 인원이 돼가지고, 안 그래도 그분들 맨날 기준점 배트맨 기준점 때문에 짜증나 있는데, 뭐 이런 기회라도 해외 기준점으로 분석해드리고 거기에 맞게끔 해외 유저들 어, 좀 간만에 해외 유저들의 기준점에 맞는, 맞는 프리뷰 하고자, 뭐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뭐 앞으로 몇 년이 뭐 이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 사업자 바뀐다고 이거 뭐 쉬는 것도 웃겨. 자, 그래서 해외 유저들을 포커스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 점 숙지해 주시기 바라며, 자, 일단 첫 번째 경기입니다. 주니치 히로시마의 경기입니다. 자, 주니치는 타카히로 마츠바 타카히로가 등판하는데, 일단 뭐 최근 피칭 내용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 5월 22일 5월 22 5월 25일 이후 모두 7이닝, 8이닝, 7이닝 던지고 있어요. 게다가 실점도 1점, 1점, 0점, 1점, 1점. 이거 마츠바의 최근 피칭 내용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히로시마 타선이 이거 웬만해서 공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홈 방어율이 1.059, 낮 경기가 1.57입니다. 야, 1.57 던졌는데도 5승 3패야. 야, 진짜 정말, 예. 게다가 이제 마츠바는 좌투인데, 이 히로시마가 뭐 자투한테는 그나마 이제 컨택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여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할지라도, 최근 이 마츠바의 어 지금 최근의 어떠한 경기력, 그 다음에 마운드에서의 안정감은 꽤 인상적입니다. 꽤 인상적이기 때문에 저는 마츠바가 오늘 경기 충분히 호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토 게이스케에 등판합니다. 이 사토 게이스케는 지금 히로시마의 유망주입니다. 1군에서는 아직 뭐 확실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2군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 뭐 2군에서도 일단 뭐 볼넷 비율이 조금 있다라는 점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150이 넘는 빠른 공을 던지면서 포크볼 위주의 투피치 선발 자원입니다. 일단 근데 공의 구위는 좋은데, 일단 뭐 제구가 문제죠. 하여튼 모든 파이어볼러들의 문제는 이제 제구죠. 그 부분을 얼마나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을지가 지금 오늘 경기의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길어야 한 5이닝 정도. 뭐 일본 야구는 저런 신예들도 나와가지고 뭐 7이닝까지도 던져지고 뭐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히로시마의 불펜을 먼저 봐야겠죠. 이닝이 길지 않기 때문에, 기닝이 길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12이닝 동안 지금 무실점입니다, 히로시마는요. 그리고 주니치는 최근 7경기 9이닝 동안 무실점.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두 팀 모두 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선발 싸움으로 봐야죠. 선발 싸움에서는 이 마츠바가 아무래도 사토보다는 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확실하나, 이 주니치의 지금 최근의 어떤 타격 흐름을 본다면 이게 썩 믿음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주니치는 리그에서 총 득점이 꼴찌입니다. 리그 통틀어서 꼴찌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승패로 가기보다는 언더사이드로 가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사또가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무너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굳이 승패를 따지자면 주니치 쪽으로, 그 다음에 언어버는 5.5 기준 언더사이드 예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요미우리와 요코하마의 경기입니다. 아카오시와 잭슨과의 경기인데, 지금 요미우리가 이틀 동안 9득점 하는 동안 요코하마는 단 1득점도 못했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요코하마가 타선에서 얘네들이 업앤다운이 되게 심해요. 타선의 업앤다운이 요코하마가 좋을 때는 되게 좋은데 또 안 좋을 때는 너무 안 좋고, 요미우리는 최근이 아마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타격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아카오시가 등판을 하는데, 아카오시 홈 등판 괜찮고 낮 경기 등판은 뭐 표본은 많지 않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6월 등판에서 오릭스전에서 한번 이렇게 흔들렸다라는 점, 요 부분이 좀 아쉽지만, 사실 지금 리그에서 가장 타격이 좋은 팀이 오릭스입니다. 오릭스를 상대로 이렇게 타격이 좋았던 오릭스를 상대로 이렇게 6실점했다라는 것은 뭐 큰 흠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요코하마가 최근 경기 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 아카오시의 호투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잭슨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1.36, 그다음에 낮 경기 0.69, 뭐 두 번 등판했고 표본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다음에 잭슨 같은 경우는 라쿠텐, 그다음에 세이브전에서 실점이 좀 있었지만, 그리고 이 무서운 또 오릭스전에선 또 무실점을 했어요. 예. 게다가 이제 볼넷이, 저는 이 요거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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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볼넷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잭슨은 피홈런이 거의 없습니다. 피홈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볼넷만 간수를 잘하면 그래도 오늘 박빙의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결국 타격의 힘에서는 지금 요코하마가 너무 떨어져 있다. 예, 요미우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불펜 상황도 요미우리가 더 좋습니다. 요코하마는 최근 일주일 동안 12이닝 동안 6실점, 그 다음에 요미우리는 11이닝 동안 2실점입니다. 마운드의 힘을 바탕으로 저는 요미우리가 오늘 경기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요미우리가 수입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이 경기 역시 언더 5.1 기준 언더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세이브 니홈네임 경기, 이 경기도 뭐 투수전이 될 것 같아요. 예, 타츠도 그렇고 와다나베도 그렇고 워낙 최근 폼이 좋습니다. 와다나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가 막히죠. 5월에도 0점대, 6월에도 0점대, 뭐 이닝 소화는 꾸준히 7회까지는 소화해주고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홈등판에서 1.83. 근데 이 낮 경기에서의 표본은 많지 않지만 두 번의 선발 등판에서 3.75 기록했다라는 점은, 이게 저는 오늘 경기 변수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타츠 같은 경우는 얘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5월에 0.46, 6월에 0.66. 이건 뭐 그냥 이거 뭐 언더 아닐까요? 이 경기는요. 예, 이 경기는 언더 아닐까요? 뭐 이게 지금 기준점이 5.5인데, 예, 기준점이 5.5인데, 전 이 경기 충분히 언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예, 언더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불펜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니오넴의 불펜은 7이닝 동안 3실점, 그 다음에 세이브는 9이닝 동안 3실점. 뭐 두 팀 모두 다 마운드에서만큼은 상당히 준수하다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타격의 흐름이 문제인데, 이 최근 타격의 흐름을 보면은 니오넴이 타격이 많이 식었습니다. 예, 니오넴이 타격이 많이 식었고, 세이브도 뭐 그렇게 타격이 썩 활발한 상황은 아닙니다. 활발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 뭐 타격만 지금 뭐 불펜 선발 마운드 비슷한 상황에서 뭐 타격만 본다면 세이브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이제 어제 경기를 비롯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필승조들의 활약을 보면은, 조금 이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일본 야구 같은 경우는 불펜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워낙 선발 자원들이 7회까지 끌고 가주기 때문에, 예, 이 경기도 역시 1순위로는 언더, 예, 1순위로는 언더 보고요. 이 경기는 한 점 차 전 예상을 하거든요. 누가 이기던 한 점 차 승부. 그래서 전 이 경기는 저는
아, 어렵다, 씨. 저 이 경기는 일단은 우리 팀장은 니오넴을 봤는데, 예, 우리 팀장은 니오넴을 봤는데, 저는 세이브 프렌이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세이브가 프렌이라면 세이브 프렌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일단 언더가 예,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다음에 지바롯데 소뱅은 전 소뱅 보겠습니다. 아니 지바롯데 보겠습니다. 예, 지바롯데 보고 지금 소뱅도 지금 많이 못 쳐요. 예, 지방도 많이 못 치는 상황에서 소뱅도 많이 못 치는 상황에서 소뱅의 지금 최근 5경기 타율이 1할 8푼 9리고 지바롯데는 2할 9푼입니다. 게다가 두 팀의 선발 자원이 저는 뭐 똑같다고 본다면 이 경기는 지바롯데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버에 지바롯데 사이드 보고요. 그 다음에 오릭스 라쿠텐은 이 경기는 오릭스 보겠습니다. 예, 오릭스 보고요. 그 다음에 한신과 야쿠르트. 아, 저희가 이제 어제 경기 이 경기를 1순위로 언더를 드렸거든요. 예, 1순위로 언더를 드린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이제 오늘 경기도 이게 이어지는 연장선이기 때문에 예. 이 경기를 어제 언더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야쿠르트의 최근 마운드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버텨주고 있거든요. 예, 버텨주고 있는데 이 한신의 타격 흐름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어제 경기의 기준점이 6.5인가 뭐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게 6.5를 준 이유가 야쿠르트의 어떤 전반적인 마운드, 그 다음에 한신이란 팀의 어떤 네임밸류, 그리고 한신은 지금 리그에서 승률이 2위입니다. 예, 12개 팀 중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이 좀 높았었는데, 사실 이거 좀 한신의 최근 어떠한 타격에서의 흐름이나 그런 걸 본다면, 전 이 경기가 한신이 뭐 쉽게 가져갈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토마 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경기 처음으로 이제 6이닝을 던졌고, 예, 6이닝을 던졌고 피안타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페드로 같은 경우는 일단 홈에서의 어떠한 그 방어율이 3.00이지만 이 낮 경기에서 12점이라는 어떤 처참한 어떤 방어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 물론 표보는 작습니다. 예, 표보는 작은데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이 경기가. 예. 한신승을 보자니 이 배당이 너무 그지 같고, 그렇다고 이거를 마인승을 보자니 이게 글쎄요, 2점 차로 넉넉하게 한신이 이길 것 같지는 않고. 예. 언더 보겠습니다. 지금 7.5가 맞나? 사실 7.5도 좀 높아는 보이는데, 예. 예, 7.5가 맞네요. 예. 그냥 이거 언더, 예, 언더사이드 보겠습니다. 저 이 경기 그냥 개인적으로 패스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와 KT와의 경기입니다. 일단 롯데는 박세웅이 등판하고 KT는 쿠에바스가 등판하는데, 쿠에바스는 조금 이제 조금씩 좀 추스리는 모습이고, 박세웅이 지금 다시 6월 들어서 좀 많이 맞고 있습니다. 예, 많이 맞고 있고, 그나마 이제 박세웅이 홈 등판이 그나마 좀 낫다라는 점. 예, 그 다음에 낮 경기 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쿠에바스는 이 원정 경기가 홈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 그 낮 경기도 뭐 비슷비슷한데, 저는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국내 경기 KBO 같은 경우는 선발의 큰 의미, 뭐 물론 중요하죠. 야구는 선발 투수 노름이니까 중요하지만, 지금 이러한 매치업이라면은 쿠에바스가 전 언제 털려도 이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박세웅 정도면은 글쎄요, 얘가 이렇게 3번 연속 맞을까? 4일째도 털릴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어떠한 타격 흐름은 롯데나 KT나 비슷비슷합니다. 예, 장타력도 뭐 비슷비슷하고, 결론은 전 이 경기는 불펜 싸움이라고 봐요. 예, 불펜 싸움이라고 보는데,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21이닝 동안 10실점,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는 16이닝 동안 3실점. 이 전반적으로 지금 뭐 겉으로 보이는 스탯은 KT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KT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어제 경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KT도 타격이 조금 식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롯데는 또 무득점을 했어요. 예, 롯데는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이거 쉽사리 이 경기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예, 예측하기가 힘들고, 그럼 이 경기를 왜 가져왔느냐? 이 경기 사실 승패를 보기보다는 이 경기는 언오버 사이드가 좋아 보여서 가져온 경기거든요. 이게 8.5예요. 예, 8.5인데 이 경기는 저는 쿠에바스도 충분히 3실점 이상 할 것 같고, 박세웅도 최근의 흐름이라면 3실점 이상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두 팀의 불펜이 꽤 괜찮은, 최근 경기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둘이 3점씩 내더라도 경기 후반에 얘네들 또 3점을 낼 수 있겠느냐,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걸림돌인데, 운이 좋아서 선발 투수 둘 중에 한 명이 와르르 무너진다면 이건 충분히 오버가 날 수 있는 경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다 하더라도 쿠에바스나 박세용이 3실점씩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경기 충분히 오버가 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롯데 사이드를 예상을 하는데, 롯데 사이드를 예상을 하는 이유는 뭐 두 팀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뭐 거의 51대 49, 49대 51, 뭐 그 정도 수준이다. 그렇다면은 롯데가 수입은 면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은 승패는 저는 패스하고 일단 오버사이드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LG와 기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기 제가 뭐 윤영철 나올 때보다 말씀드리지만 얘는 진짜 불쌍한 애입니다. 예, 다 망쳐버렸어요, 어른들이 얘를. 예, 얘는, 윤영철은 제가 봤을 때는 글쎄 얼마나 프로에서 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로 한 전 선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어리잖아요. 얘 이제 20살인가 21살인가 그렇잖아요. 이제 2년 차인가? 예, 2년 차잖아요, 윤영철이. 구속 안 나와요. 윤영철 구속 안 나오고, 그리고 윤영철은 최근에는 뭐 제구도 그렇게 잘 되는 모습도 아니에요. 예. 너무 어렸을 적부터 변화구를 많이 던져가지고, 예.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LG 타선에 제가 봤을 때는 윤영철이 충분히 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리노스도 직전 KT와의 경기에서는 잘 던졌지만, 치리노스도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선발 자원이다. 이 경기도 오버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경기도 뭐 난타전이었잖아요. 게다가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26이닝 동안 9실점. 게다가 최근에 일주일에 불펜의 소모가 너무 심했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19이닝 동안 12실점, 그다음에 374개의 장현식 못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어저께 이 두 팀의 뭐 흐름을 보면은 오늘 경기도 충분히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치리노스도 그렇고 윤영철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얻어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치리노스가 그나마 윤영철보다는 구위도 좋고, 그리고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 이 경기는 오버 1순위 오버, 그다음에 이 경기는 뭐 LG 사이드 봐야겠죠. 예, LG 사이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 경기는 어제의 패배를 LG가 서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 경기 LG의 승 오버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에 SSG와 하나와의 경기입니다. 화이트와 류현진이 등판하는데, 이 직전 경기 화이트 이 5이닝 5실점은 좀 운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뭐 내안타 나오고 뭐 에라 나오고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고, 화이트는 저는 여전히 충분히 구위도 좋고 뭐 언제든지 어느 팀에게나 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선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류현진 같은 경우는 지금 2번 정도 걸렀죠. 3번 걸렀나? 예, 3번 정도 3-4번 정도 하여튼 걸렀죠. 예, 걸러가지고 이제 복귀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류현진은 이제는 좀 나이도 있고 슬슬 체력적인 문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계 투구수도 일찍 좀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류현진은 100개 이상 못 던져요. 예, 맥스가 90개입니다. 맥스가 90개. 그렇게 된다면 불펜이 일찍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불펜이 일찍 올라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는 지금 불펜 상황이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SSG 같은 경우는 전 항상 SSG 보면은 어저께 노경훈이 나왔나 안 나왔나 뭐 이런 거 제가 본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뭐 최근 경기 보시면 뭐 노경훈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조병현도 조금 뭐 불펜에서 좀 아쉽고, 사실 불펜만 본다면, 불펜만 본다면 저는 하나가 조금 더 좋아 보이죠. 저는 솔직히 리그에서 하나만큼 좋은 불펜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경기는 선발 싸움으로 생각을 하고, 선발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SSG가 이 타격 흐름이 그렇게 아직은 시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화이트가 내일은 승리투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경기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를 보는 이유는 일단 류현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류현진이 좀 맞을 것 같고, 그리고 SSG가 충분히 류현진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되면 한화가 추격조가 나오게 된다면 오버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긴 두산 보겠습니다. 김노권이는 못 믿겠습니다. 두산. 제가 아무리 맨날 두산 반대 간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는 이겨야지. 그지? 두산아. 그 다음에 어저께 삼성이 탈탈 털렸는데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잠깐만, 이거 바꿔야겠다. 잠시만요. 이 경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나는 얘를 웰스를 아직 뭐 저도 그렇고 우리 팀장도 그렇고 파악이 안 됐어요. 파악이 안 돼서 좀 어렵습니다. 잠시만요. 삼성이 아이고. 아직 파악이 안 돼가지고 글쎄요. 그래도 이승현이가 지금 너무 오랜만에 나오고, 그래도 얘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닐까? 웨이스를. 지금 삼성이 타격이 너무 지금 안 좋고, 내가 봤을 때는 첫 등판이라서 지금 직전 경기에 50 몇 개인가? 53개 던졌는데 오늘은 80개까지 던질 것 같거든요. 저 이거 키움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는 키움 같은 팀을 쉽게 못 들이는 이유가 얘네 불펜 때문에 그래요. 불펜 때문에. 불펜 때문에 그런데 최근 경기 삼성이 워낙 타격 흐름이 안 좋아서, 워낙 타격 흐름이 안 좋아서 일단은 저는 키움 승에, 이걸 7점으로 줬다고? 진짜야? 아니 이게 7점은 맞아? 나 조금 이해가 안 되네. 진짜네. 여기 키움승의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키움승의 오버 예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 네이버에서 프리뷰 앤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메인에 있는 프리뷰 글들 모두 다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최근에 이제 J리그도 상당히 적중률이 좋고요. J리그도 상당히 적중률이 좋고, 그다음에 피파 월드컵, 피파 클럽 월드컵도 지금 프리뷰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리뷰에는 VIP 골드 쿠퍼 유료 팁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VIP는 프리뷰엔과 유튜브에서, 골드와 쿠퍼는 유튜브에서 회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라라 피부과의원 성수동에 있는 PPF 랩핑 팩트 디자인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 성수동에 있고요. 여기 프리뷰엔 보고 왔다고 해주시면 상당히 신경 많이 써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카스파, 분당 수지 사신 분들은 세차는 카스파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뷰엔 팀장이었습니다.